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저널 김근상입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오히려 천만다행이며 저주할 일이기보다는 도리어 축복이다. 일본인들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이다. 기억하실 겁니다. 고려대 전 명예교수였던 한승조 씨가 일본의 우익 월간지 정론 4월호에 기고한 글의 일부입니다. 한 교수에 이어서 사회발전 시스템 연구소 소장이신 지만원 씨께서 친일 비판자는 좌익이라는 발언을 해서 한국 사회에 꽤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논란의 당사자를 모시고 이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발전 시스템 연구소의 지만원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천만다행이며 도리어 축복이다. 이 한승조 교수의 발언을 오늘 핵심 중점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이 지소장께서 이 의견에 찬성하는 깊은 뜻을 한번 듣도록 하죠. 한승조 교수가 쓴 글은 짧은 기고문이 아니라 이 분량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 속에 요 한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논문 전체는 보지 않고 요 문장 하나만 딱 빼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장 전체를 봤을 때 이 글은 전혀 비난받아야 할 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걸 딱 띄워놓고 사람들한테 이게 좋은 얘기냐 나쁜 얘기냐 하면은 뭐 그런 미친 사람의 얘기가 있느냐 아마 반응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 한 교수의 글을 가지고 글에다가 돌을 던지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전체는 보여주지 않고 일부분만 아주 자극적인 글만 빼내서 국민들한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국제 정세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야 국가 A가 국가 B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강제로 점령을 해가지고 욕을 보이고 고통을 줬다. 그 나라 좋은 나라냐 나쁜 나라냐. 이 세상에서 그 나라 좋다고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게 축복받아야 될 거냐 당한 나라는 그게 축복이냐 아니냐. 그거 축복받은 거라고 얘기할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교수라고 하는 존경받는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뜻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당시에 이 한 교수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열강들이 전부 부국 강경 정책을 채택을 하면서 식민지 쟁탈전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역시 1858년부터 문호를 개방하고 부국 강경 정책을 하고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그래서 이게 식민지 쟁탈전에 나서서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를 일본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 아시아에서 일본하고 러시아가 충돌해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일본이 러시아보다 힘이 약해서 러시아가 이겼다고 하면 한국은 일본에 접속된 게 아니라 러시아에 먹혔다. 그럼 러시아에 먹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냐? 1917년을 봐라. 수천만이 죽었다. 그 다음에 소수민족 분산정책에 의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아주 추운 오지로 보냈다. 자,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만일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텐데, 러시아에 점령됐으면은, 근데 한국이 갑자기 해방이 됐어. 왜? 미국이 일본에 원샷하면서 일본이 항복하니까 우리가 일본에 먹혔기 때문에 해방이 된 거지. 만일에 그때 러시아에 먹혔다고 하면은 일본이 항복해도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못합니다. 그것이 천만다행이라고 하는 얘기지. 네. 한 교수님을 그렇게 막 매도할 일이 아닙니다. 네. 지금 지소장께서 하신 얘기에 뭐 할 말씀이 많으실 텐데. 아니
먼저 지적할 것은 말이죠. 한승조 교수님의 기고문은 전문이 지금 인터넷에 떠들어 다니고 있고요. 이거 여기 가져왔어요. 그렇죠. 인터넷에서 뽑으신 것 같은데 그게 왜 국민한테 제시 안 된 게 아니라 국민들도 다 읽어보시고 판단하셔가지고 분노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사, 언론사에서 기사를 쓸 때도 설마 그거 안 읽어보고 썼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역사에서 가정을 해버리거든요.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러시아는 이미 1904년에 일본에 패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나죠. 반전 시위가 그냥, 반전 시위라는 것 때문에 제종이 전복이 돼버리는 그 정도로 취약한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이제 가정을 한다면 좀 그럴듯하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 주권을 넣고 일본과 계약을 맺었던 당사자는 누구냐? 미국이었습니다. 가스라테프트 조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듯하게 일본이 식민지를 안 했으면 미국이 식민지를 했을 것이다. 이건 참 그럴듯하게라도 느껴진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당시 미국도 있었습니다. 중국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러시아를 지목했느냐? 그건 바로 일본 우익들이 노일 전쟁의 승리의 추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광의 시간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 아시아인들이 갖고 있었던 서구에 대한 열등의식을 극복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해가지고 이건 서구에 대한 이건 아시아의 승리다. 일본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래서 일본이 아시아를 구원했다. 이런 소위 대동아 공영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게 일본 파시스트들의 생각인데 이런 맥락을 보지 못하고 한국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스꽝스럽거든요. 그다음에 그거를 지금 한승조 교수가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일본 우익들이 지금 신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볼 때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지 않았으면 러시아가 먹었을 것이다 라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럴듯한 가정이 있습니다. 뭐냐? 미국이 일본에다 원자폭탄을 터뜨리지 않았으면 말이죠. 항복을 늦게 했을 테고 항복을 안 했을 테고 그러면 전쟁이 본토로 확대됐을 테고 오키나와에서 봤던 것처럼 그랬을 경우에는 일본인이 수천만 명이 아마 사망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고로 원자폭탄은 일본 국민의 축복이었다. 네? 그렇다면 원자폭탄이 아니라 앞으로 원자폭탄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네. 자, 미국을 가정을 하는데 동네에 가서 그 비디오 하나를 빌려보십시오. 아미스타드라고 스페인 해적선의 이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1841년에 미국의 9대 대통령이 된 윌리엄 해리슨이 상원 의원일 때 그 해적선이 노예를 잡아가다가 막 일부는 먹을 게 없으니까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막 사슬을 묶어가지고 물에다 막 빠치고 이래요. 이거를 미국 해군이 그걸 잡아다가 이제 흑인을 감옥에 뒀는데 그 윌리엄 해리슨이라고 9대 대통령이 된 그 상원 의원일 때 변호사인데 왜 모든 human being은 created equally. 자, 모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동등한다. 왜 저 사람의 생명들은 너들 생명하고 달라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찢습니다. 헌장을. 그 참 굉장히 멋진, 야, 나도 세상에 태어나서 저런 연기 한번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감동적이에요. 이게 인권입니다. 또 1860년 왜 미국이 전쟁을 했습니까? 남북 간의 동족 산정을. 그럼 이 인권이라고 흑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가치를 걸고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자, 이게 인권의 국가예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한국을 먹습니까? 네. 자, 가스라테프트 조약이 뭡니까? 가스라테프트 얘기할게요. 가스라테프트 조약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 조건으로,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묵과해주는 조건으로 일본은 한국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만원 선생님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주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스라테프트 조약을 보라. 미국이 뭐라고 했는가. 조선을 보니까 저 나라는 100년이 가도 현대화된 법을 가질 수 없는 나라다. 현대화된 행정기구 가질 수 없다. 민주화 안 된다. 일본이 좀 개방을 시켜라. 그래서 먹힐만 해서 먹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다라는 나라도 식민지를 가질 수 있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일본도 안 갖고 미국도 안 가졌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그냥 남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독립국가로도. 가정이다라는 것은 말이죠. 역사의 가정은 필요 없는 것이고. 필요 없는데 가정을 해요. 한다 하더라도 그럴듯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정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진중권 선생이 가스라테프트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나도 그럼 하겠다 이래요.
자, 미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랬어요. 자, 한국을 보니까 말이야. 이게 세계 열강들은 다 과학화돼서 군함이 막 뜨고 뭐 하는데 한국이라고 그러는 건 덕수궁의 그 돌담 안에 말이야. 경복궁의 돌담 안에 그 안에 앉아가지고 저끼리 뭐 노론소론하고, 문 닫고 말이지. 이는 모략 모함하고 귀양 보내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36년간을 과연 한국이 했다고 하면은 일본이 떠나간 뒤에 남겨놓았던 철로가 있었으며 도로가 있었으며 항만이 있었으며 발전소가 있었으며 큰 건물이 있었으며 알았습니다. 법률이 있었으며 알았습니다. 잠깐만. 이게 행정이 지금 있었느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때로 우리 국권에 굉장히 중대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식민지화가 조선의 근대화에 큰 도움이 됐다 이 얘기인데 그럼 지소장께서는 제국주의도 굉장히 좋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도 올바른 식민주의가 있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여기에 한승주 교수님의 글을 보면은 명문 한 구절이 있습니다. 네. 모든 역사적인 사건 속에는 100% 나쁜 것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다. 100% 좋은 것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다.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혼재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한테 지금 와서 왜 그때를 자꾸 따지느냐? 앞으로 일본하고 잘 살면 될 거 아니냐? 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왜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이 시점에서 부추기느냐?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 진 교수님 한번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적을 해야 될 게 이분들이 생각이 이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잘못된 전쟁, 부당 전제 위에 서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민족은, 한국민족은, 조선민족은 자기 스스로는 자립할 능력이 없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한심하다라고 하면서 저는 거기 동의해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조선인들에 대해서 잠깐만요. 제가 얘기 좀 들으시고. 국민성 비하 발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좀 전에도 가스라테프트 조약이 뭡니까? 이건 지금 우리나라의 국권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케이. 일본, 너희들 한국 먹어라. 한국 사람들 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본에서는 오케이. 뭐라고 화답했겠습니까? 필리핀 사람 너희들 먹어라. 필리핀 우리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런 기본적인 전제. 이것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던 그들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이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민족성 비하 발언이 나옵니다. 그때만이 아니다. 지금도 그래요. 전 8군 사령관 위컴 대정의 한국인들은 들쥐 근성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다 그 들쥐로 만들어버리고 계십니다. 지만원 박사님께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국 민족은 안 된다라는 이런 사고방식들이 강하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 위에서 논증을 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서 두 개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칼을 들고 고기를 잡아먹는 국가가 있었는데 왜 우리는 비참하게 도마 위에 올려진 고기가 됐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반성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첫째, 그다음에 누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제가 이게 한국 사람이 이게 안 된다 하는 거는 이 비하 발언이 아니라 이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칼을 들이대는 사람한테 잡수시하고 갖다 들이대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그게 우리 조정입니까? 조정이잖아요. 한국의 조정. 아, 한국의 조정이었습니까? 국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조정이었던 왕이 갖다 바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그 사람들이 못하니까 잡아먹혔죠.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지소장께서는 먹힐만 하니까 먹혔다. 먹힐만 하니까 먹혔죠. 제가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먹힐만 안 했으면 왜 먹혔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했던 게 서구 사람들도 1945년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걸 포기한 겁니다. 식민정책을. 그래서 1945년 이후에는 여러 또 민족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 거고 자기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독립한 국가들이 뭐냐면 식민지 때가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겠죠. 그런 나라가 없는데 지금은 그런 주장을 누가 하느냐라는 겁니다. 네오나치만 합니다. 일본의 구급파만 합니다. 적어도 정신병원 밖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런 100년 전에 60년 전, 70년 전에 그 낡은 그래서 실제로 식민지를 운영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포기한 견해가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그것도 식민지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당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땐 이건 임상의학적인 대상이지 그 논의의 대상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 선생님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아십시오.
왜 정신병자라고 나를 뭡니까? 아니, 그러면은 한국 국민은 들쥐떼고 한국의 네티즌은 메뚜기떼고 한국 언론은 하이에나떼라고 말씀하신 지만원 박사님께서는 얼마나 인격을 존중하십니까? 하이에나떼죠. 그거는 일 개인을 지칭한 게 아니에요. 아, 인격을 존중하세요? 어? 인격을 존중하세요. 잠깐만요. 우리 이 문제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사실 뭐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피해 국가들도 또 어떤 경우에 일본의 그 양심적인 지식인까지도 과거 일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도자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여러 가지 견해는 일본의 극우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하고 자, 상당히 많이 비슷한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네. 정말로 말이죠. 예? 먹힐 짓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만원 박사님 같은 분이 옛날에도 계셨거든요. 을사오적이라고. 반면에 모두 다 먹힐 짓 하는 건 아닙니다. 지만원 박사님께서 소위 빈라덴과 비슷하다, 테러리스트다라고 했던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먹힐 짓 안 하셨습니다. 먹힐 짓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만원 씨 같은 분들, 한승조 씨 같은 분들, 을사오적들, 이런 분들이 우리 민족은 안 돼. 따라서 일본 민족이 우리를 갖다가 다스려주는 것이야말로 행복이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먹힐 짓을 했던 겁니다. 조선민족이 먹힐 짓을 한 게 아니라 조선민족의 일부 사람들. 그 예. 사람들이 먹힐 짓을 하고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김구를 한번 보지요. 김구와 이승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승만은 뭘 했냐? 그때 당시에 국제적인 힘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애교에 주력하신 분이 이승만입니다. 김구는 뭐냐? 저쪽에 피해 가서 거기서 안중근이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뭐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 무기 줘가지고 저놈 가서 테러해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죽여가지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무력을 가지고 일본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은 애시당초 일본한테 내키질 않았습니다. 그건 큰 그림을 보고 저것이 예를 들어서 인도 깐디 보십시오. 저항하지 마라. 저항하면 더 당한다. 덜 당하려면 저항하지 말고 우리가 때를 기다리자. 어느 거 혁명합니까? 그러니까 김구는 제가 볼 때는 빈라덴이에요. 글쎄. 네. 그래서 빈라덴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 내 생각도 존중이 돼야지. 네. 저는 때려 죽여. 잠깐만. 네. 지금 문제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소위 일본의 극우 세력과 지금 상당히 많은 같은 시각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네. 일본 사람들의 극우가 어떻게 네. 생각하는지 저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단지 저는 남을 어떤 사건이 있어요. 내가 당했어. 내가 당했으면은 저는 물론 나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나를 압제를 줬으니까 나쁘지만 나한테는 그럼 잘못이 없느냐. 나한테 뭐가 잘못됐으며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뭘 배워야 되느냐. 지혜와 교훈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지. 네. 그렇게 비난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네. 예. 좀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본 우익이 극우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며 관심도 없다. 이게 또 먹힐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우경화되는 상황에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안 가지면서. 그 일본 국가한테 우리가 내킵니까 지금? 잠깐만요.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이 테러리스트다라고 하면 이봉창 의사라든지 안중근 의사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빈라덴 같은 테러리스트가 되는데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예? 대한민국은 말씀해보세요. 상해 임시 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라고 나왔습니다. 독립운동의 법통을 잇는 건데 그럼 대한민국 자체가 빈라덴과 같은 테러리즘의 원리를 헌법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타당합니까? 저는 오히려 지만원 박사님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아요. 헌법적 가치를 이렇게 무시하고 오히려 만주국 국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한테 뭐 도움이 되는 교훈이 없을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김구 선생이 그러면 옳다. So what? 우리가 얻는 게 뭐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또 김구 선생님이 테러리스트라고 했는데 사실 김구를 테러한 것은 이승만입니다. 김구가 이승만을 죽인 게 아니라 이승만이 김구를 죽인 것이고 또 여기에서 그런 얘기는 좌파하고 우파하고 달라요. 잠깐만요. 제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네.
제가 저는 안 끼어들잖아요. 얘기하는 중간에. 자, 보십시오. 저는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식견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라는 한국은, 대한민국은 문화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게 테러리스트가 하는 말입니까? 근데 왜 21세기가 바로 문화의 근데 왜 시대고 김일성한테 가서 그렇게 당하고 왔습니까? 그거는 예컨대 김구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했던 겁니다. 미리 분단이 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8선에서 비구 38선을 비고 죽는데. 왜냐하면 김구 선생님이 보신 겁니다. 분단이 되면 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그거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김구 선생님의 식견이고 그걸 네.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지난 9일 날 우리 지 소장께서 쓴 기고문 중에 보니까 친일파 청사는 386 좌파 주사파들의 신앙이다. 또 달성해야 할 과업이다. 좌익 정치 세력이 친일파 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논거, 전거에 대해서 한번 듣죠. 한 5가지 네. 좀 간단하게. 예 없이. 간단하게. 일본은 공산주의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또 386 주사파들은 북한을 조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 386 주사파들을 역시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공산주의를 미워하고 탄압하니까 386 주사파들도 공산주의자들인데 그들이 일본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숙명적으로. 첫째. 두 번째는 일본이나 미국은 한국에 굉장히 유익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제철 우리 국민 매겨 살리는데 예는 안 듣고요. 포항제철 우리 매겨 살리는데 그 100%의 기술이 일본 기술이에요. 예, 좋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왜 일본, 미국을 배척을 하느냐? 세 번째. 이제 386 주사파들이 이 정권은 잡았어요. 나머지 뭐 있냐? 사회 주도 세력을 바꿔야 돼. 근데 사회 주도 세력은 지금 기득권 세력이라고, 그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이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증오하는 사람들이 다 일제에 동조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기득권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는 친일파로 묶어서 죽여야 돼. 그래서 네 번째는 박정희 때리기요. 또 박근혜 때리기요. 다섯 번째는 그 위안부를 이용해서 반일 감정을 지금 자극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익 진영에서도 일본 미워하는 사람 많죠. 저도 일본 미워합니다. 옛날에 엄청 미워했지만은 그러나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일본하고 협력하는 것이 앞으로 새 지평을 여는데 우리 국민 내 앞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친일을 비판하는 사람들, 한승조 교수님의 발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386 주사파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까지도 비판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보수 우익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까지도 몽땅 다 그러면 그 노무현 정권에 들어있는 뭐 386 주사파들의 사주에 놀아나는 행위냐. 이런 가정은 좀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 밖에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얼마나 극단적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으로 북한을 고립시킨다. 그것이 얼마나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견해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어디까지 주장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조갑재 같은 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친일보다 더 나쁜 것이 친북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친북만 안 하면 뭐 친일 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서 잠깐만요. 뭐가 친북이냐 친일이냐 그 문제도 따져야 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근본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빈라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빈라덴이거든요. 빈라덴이 아랍의 자결권을 위해서 그러는 것.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수단이 뭡니까? 가령 이제 이런 식이죠. 그 사람들 같은 경우니까 그 한미일 동맹과 북한을 갖다 고립시키기 위해서라면은 우리나라의 민족적 정체성과 갖다 내버려야 되는 것이고 일본 우익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식민지배가 축복이다라는 이런 발언을 해도 참아야 되는 것이며 여기까지 나간다라고 했을 땐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적이 어딘가? 이분들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전문에 나오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대대체 인정하는 사람들인가? 저는 이건 헌법 밖에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 사태의 배경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극단주의 이것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반론하기보다는요. 우리 지소장께서 그런
이해하고 있는 좌파는 어떤 건가? 그걸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차라리. 제가 이해하고 있는 좌파는 네. 386 주사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386 주사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386 주사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주사파라는 게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한테는 신념이 있어요. 신념이 있는데 그 신념이 뭐냐? 북한은 친일파를 깨끗이 피로 숙청하고 세운 정권이기 때문에 민족의 정통성이 있고, 남한은 친일파로 세운 정권이기 때문에 태어나서는 안 될 더러운 정권이다. 하루라도 빨리 파괴해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이 남쪽에 주권을 잡았다. 주권을 잡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빨간 이 소위 그 공산 세력 속에 사는 거네 지금. 전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전 그렇게 느낍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좌익이에요. 그게 네. 그게 우리가 무서워하는 좌익입니다. 소위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뭘 가르치느냐. 책에 있어요. 이결에 살리는 통일. 예. 거기 보면은요. 학생들이 여러분 보세요. 아이스크림은 남한 말이죠. 얼음 보송이 북한 말이죠. 어느 말에 민족의 정통성이 있나요? 북한 말이요. 또 이 운동화는 남한 말, 헝겊씨는 북한 말. 어디에 민족의 정통성이 있지요? 북한이요. 그런 교육도 하신다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한 단면이니까. 단면이 아닙니다 지금. 진 교수가 보는 소위 우익과 좌익에 대한 아주 좀 간결한 한번 분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말이죠. 좌익은 거의 없습니다. 좌익은 저 같은 사람을 좌익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은 저는 볼 때 분배 정의라든지 사회적 평등 이런 것들 높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안전망, 사회복지제도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말로 좌익이고, 우익은 어떻습니까? 우익이라는 건 이렇게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둘 다 우익입니다. 열린우리당도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김대중 정권은 현대공화국이었고, 지금 정권은 뭐 삼성공화국 아닙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처럼 유럽에서처럼 좌파와 우파 이런 대립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우파 둘이서 지금 나눠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친일 비판 이런 것, 친일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386 좌파입니까? 대국민 전체가 지금 다 들고 일어났는데, 그럼 국민 전체가 다 지금 좌파란 얘기입니까? 주사파란 얘기입니까? 네. 또 그 다음에 이 현 정권이다라는 것은 어쨌든 국민들이 뽑아준 정권이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들어서 합법적인 정부에 대해서 빨갱이 정권이다. 그런데 이 공산 정권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막는 가세요. 이 국민 전체가 지금 일본을 미워하고 있다. 뭐 통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두환 시절에도 이렇게 쓰며 노태우나 김영삼 시대에도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통계는. 잠깐만요. 제가 볼 거기에 때는 대해서 요새 이렇게 한승조 같은 글 이런 걸 가지고 선동을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할게요.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예컨대 현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펴고 접근하는 것 자체 때문에 좌익이라고 부르시는데, 사실 박정희도 김일성과 남북회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7.4 공동성명까지 만들었고, 전두환도 장세동 보내가지고 정상회담 추진했습니다. 장세동 씨 있죠? 평양에 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위대하신 주성님의 지도하에 평양이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거립니다라는 김일성 찬가까지 바쳤고요. 그 다음 김영삼 씨는 안 했습니까? 김대중 씨가 김정일 만나니까 뭘 할지 삐져가지고, 그거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씨 때 말이죠. 독립기념관이 바로 전두환 씨 때 지어진 겁니다. 그때는 반일이 아니라 아예 뭘 하십니까? 한 단계 높여서 그 길까지 갖고 가거든요. 그럼 전두환도 그럼 바로 주사파입니까? 그 길은 좋은 겁니다. 일본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 길은요, 예를 들어서 일본 보세요. 일본이 원적단 세례 맞고 미국 원망했습니까? 딱 잊었어요. 그래, 너 미국 일본보다 잘났다. 내 무릎 꿇는다. 그리고 줄줄이 이거 깃발 들고 미국에 가서 공장문 견학시켜달라고, 제발 한 번만 견학시켜달라고. 이런 참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그래서 일본을 오늘날 일본이 미국을 생산면에서 이제 시스템 면에서 미국을 앞섰고, 그게 그 길이요. 자꾸 사과하라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그 청년이 더 일본인보다 더 노력을 해서
일본보다 나은 점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이 머리 예. 숙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두환 정권 때는 왜 그랬냐면요. 왜 자꾸 과거를 해? 아이고, 난 아주 그러니까. 저 영어로 얘기하면 sick and tired. 예. 왜 과거를 자꾸, 그거 해서 밥이 나와? 뭐 배가 나와? 사과가 나와? 먼저 잠깐만요. 꺼내셨지 않습니까? 네. 과거 네. 얘기를. 전두환 정권 때는 말이죠. 그걸 갖다 극일 캠페인이 벌어졌는데 반일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전 국민 동원해가지고 말이죠. 시위까지 열고. 근데 물어봅시다. 아까 묻다 말았는데, 그러면 조갑재 선생은 예. 그 친일보다 더 나쁜 게 친북이다 이랬는데, 예. 응? 그러면 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둘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됐습니까? 그걸 왜 비교해야 됩니까? 말이죠. 한 가지 재밌는 근데 게 왜 지적을 해? 잠깐만요. 근데 왜 지적을 해? 한번 물어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왜 지적을 해? 그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이런 거라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조갑재를 지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two wrongs doesn't make a right. 두 개의 나쁜 점이 하나의 올바른 점을 만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친일 발언한 건 친일 아니, 발언한 뭐 것 자체로- 조갑재가 뭐 나쁘니까 아니요. 지적했을 거 아니에요? 제 말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 그렇게 가정해 저는 답변을 들으셔야죠. 예컨대 친일을 했으면 건 나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친북을 안 했다고 친일한 걸 갖다 옹호하는 그런 논리니까 제가 비판을 하는 거죠. 예, 됐습니다. 그 교과서 문제가 나올 때에 일본의 우익은 자꾸 왜 역사를 자조적으로 보느냐. 그래서 자꾸 자기네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싸고 이런 걸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 우익은 오히려 거꾸로 그런 어떤 민족주의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던 한국의 사고, 이런 것들 자꾸 비하하는데 중점적으로 두는 거 그게 아닌가. 비하가 아니라 자기 반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아도요, 저도 이 경계인일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뭐냐, 남한의 입장, 북한의 입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세계사를 우리가 볼 때에는 내가 대한민국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을 버리고 나는 코스모폴리탄이다. 코스모폴리탄 입장에서 양국의 관계를 이렇게 그래야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오지.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자식 어디 가서 맞고 오면은 내 자식을 때리는 부모가 있고, 너 뭐 했어? 너 임마 그건 네가 잘못했잖아. 이런 부모 있고. 그래? 저놈 나쁜 놈. 그놈한테 가서 또 화풀이를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네. 똑같아요. 그럼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느냐? 이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하죠. 이게 지금 뭐냐면 소위 자학사과지라는 건데, 그러니까 세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일본하고 독일이에요. 일본의 그러니까 그 독일의 네오나치는 소위 그 나치오날 마조히스무스, 그러니까 내셔널 매저키즘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독일이 과거에 그 유태인 학살하고 이랬던 것들 반성하는 것을 일종의 자학 증세다 이렇게 평화하고 있고요. 일본의 우익들도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일으키고 뭐 정신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을 자학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재밌게도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일본의 우익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이건 가학증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가학증. 네.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가학증인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한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자학증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 소위 그것을 일본 우익들에게 놀아나는 한국의 일부 멍청한 우익들이야말로 자학증세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성취향은 할 수 없거든요. 자기 집안에서는 말이죠. 채찍 맞으면서 헉헉거리는 거 좋아하는데 남들 다 그런 성취향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때리면 성감대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때리면 아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취향 같은 건 자기들 개인적으로 갖고 집 바깥으로 나와서 공적인 영역에서는 표현하는데 삼가주시라는 겁니다. 그 과거에 집착하는 그거는 벌써 자폐증 증세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과거에 집착합니까? 그 다음에 일본 보고 반성하라고 그러는데 일본 저도 깨인 나라예요. 그러면 저가 반성하건 안 하건 그 사람들의 인격에 관한 얘기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일본 보고 반성하라고 고개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본이 고개가 숙어집니까? 자, 일본이 안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반성하라고 해봤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반성을. 너 반성하고 안 한 것은 너 인격이야. 우리는 우리대로 일본이 더럽고 미국이 안 입고 오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미국 학생들, 일본 학생들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해야지. 이게 뭡니까? 맨날 이거 해가지고 누구 욕하고 저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욕하고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막 욕하고 이거 참 국가장애가. 얼마나 이게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서 또 한 번 드러나는데요.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일본 내에서 일본이 반성하거나 안 하거나 그건 일단 1차적으로는 그분들의 문제라는 건 맞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이게 외교 문제거든요. 동아시아가 하나가 되는데 공통된 일치된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 우리가 침략한 거 잘한 짓이다. 이런 관계에서 한일 관계가
동맹 관계가 제대로 맺혀지겠냐라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떠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 유엔 안보리에 진출해야 할 이권을 갖고 있거든, 이해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이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건 외교 카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우익들 보십시오. 지금 외교 카드도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못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일본 우익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 이게 먹힐 짓 하는 겁니다. 미래를 지향하려면은 전략을 세워야 돼. 일본의 우익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이 우리를 군사력 가지고 먹습니까? 우리가 먹는 거는 옛날 우리 못난 선조들이 저 안에서 서로 모함하고 하듯이 지금 이 시점에서도 모함하고 이 짓을 해요. 그러면 이러는 동안에 옛날에는 군사력 가지고 먹혔지만은 지금도 먹히고 있어요. 뭘로 먹히느냐? 경제력이 전부 점령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하니까. 네. 일본의 식민지배 찬양 발언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영웅시하고 또 미화하는 거고. 찬양 아닙니다. 찬양 아니에요. 누가 찬양했습니까? 글을 보시니까 뭐 상당히 찬양이 아닙니다. 이거는 먹힐 짓을 해서 먹혔다는 거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이게 바탕을 보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런 거예요. 박정희 찬양론자입니다. 지금 한승조 교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만원 선생님도 그렇고, 또 누가 있습니까? 조갑재 씨도 유명한 박정희 찬양론자들이 지금 이런 일본 우익의 그 망언에 놀아나는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 건데, 왜냐하면 거기 그 패러렐이 있습니다. 평행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일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 조선민족 자립할 능력이 없다. 일본 없었으면 아직도 조선시대다. 고로 일본에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감사는 그냥 보상을 한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 뭐라 하냐면 얘를 그게 민족성인지도 몰라요. 이런 발언으로 나갑니다. 또 박정희 요시한론자들의 논리를 봅시다. 한국 사람 자립할 능력 없다. 박정희 없었으면 아직도 우린 보릿고개다. 그러므로 그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감사는커녕 청산화된다. 여기서 바로 국민성 논으로 넘어가셔가지고 가스라테프트 조약 때 미국이 우리를 욕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위컴 사령관이 우리를 들쥐라고 얘기를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컴 사령관은 그 말을 왜 했냐면은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그냥 미국이 인정해줘도 한국 사람들 들쥐 같아서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87년 6월 10일 항쟁으로 우리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들쥐들이 하는 짓입니까? 한국민이 들쥐가 아니라 오히려 위컴 사령관의 머리가 닭대가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들여다가지고 자학증, 이거야말로 내셔널 자학증, 이것이야말로 자학증세가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은 배운 게 별로 없고 주로 한 일도 사람 시켜서 요인 암살한 것 아니냐. 뭐 빈라덴도 아랍권에서는 영웅이다. 먹힐 만한 것은 먹힌 것이다. 이렇게 가는데 이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걸 겁니다. 아니 박정희에 대해서는 좀 먹히잖아요. 근데 왜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면 먹히지 않을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민족감정 때문이다. 이 민족감정이 한미일 동맹 이걸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놓고 막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게 지금 전체 논의의 지평인 것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한국 우익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서로 차립시다. 그런데 그 이준 열사 다들 존경할지요. 그죠? 이준 열사 존경합니까? 존경해요? 예. 뭐 그분의 또 다른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이게 한국민족 정말 참 더럽다. 또 이광수 민족개조론이에요.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은 한국민족을 맷돌에다 갈아가지고 좀 다시 좀 빚고 싶다. 이 정도로 한국민족의 국민족성에 대해서 실망을 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일본 일제가 우리를 100년 전에 우리한테 어떤 탄압을 가했다. 어떤 가혹행위를 가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한참 발전돼 있는 지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애국 근로자들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더 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광수 같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일제 식민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입을 했던 겁니다. 계속 주입을 했던 거고 나중에 이 독립운동한 사람 소위 그 나름대로는 그 지식인이라는 사람들까지도 그걸 머릿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조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 친일로 갔던 거거든요. 바로 지금 지만원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친일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역사에서 배우자면서 지금 기껏 배우자다라는 게 이광수의 그런 식의 그 민족 자조론이나 배우자라는 겁니까? 그게 미래적 지향적인 그럼 이준 선생님은 왜 그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광수의 그 민족 자조론을 배우자라는 글쎄, 이준 씨는 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 지배를 갖다 청산한다는 건 말이죠. 그 당시에 우리 사회에 그러자가 널리 퍼져 있었고 일제가 널리 퍼뜨렸던 그 민족 자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내 얘기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열심히 일해서 일본을 이기자는 그래요. 근데 제가 보면은 이런 거 과거 따지지 말고 정신을 아직 못 차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만큼 정신 차린 사람이 어디 있어? 나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 이긴 사람이요.
나 클래스에 1등 했고, 미국 사람이 못 만드는 수학 공식 만들었고,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수학 정리를 6개나 만든 사람이에요. 그럼 난 미국 사람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뭐, 개인적인 승부나. 내가 무슨 내가 진 선생보다 훨씬 그렇게 못해 보여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아니야. 나와가지고 다음부터 나오실 때는 말이죠. 고등학교 때 성적표 갖고 나서 잘하더라고요. 자, 소리 하지 마시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직 일본 우익을 모르고 관심도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우익들 아니, 일본 우익이 우리나라 잡아먹습니까? 경제가 잡아먹지?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 없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예컨대 지금 지만원 선생님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권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여기저기 안 친다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진 선생 같은 분이 정권 잡으면은 진짜 나이트메어, 나이트메어. 이거는 아니, 지금 이미 저희 지도장 생각에는 나이트메어예요. 지금 뭐. 그렇죠. 지금 나이트메어죠. 다 빨갱이들이 사는 데인데, 뭐, 그런데. 완전 가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문제는 난 대한민국을 고치는 사람이지 치사하게 망령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아직 살만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 현 정부 또 한국 사회의 방향성, 지향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우리나라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야지 왜 뒤로 가냐. 그러니까 지향점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 예.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 저 선생님부터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 제가 말이죠. 제 아내가 일본 사람입니다. 저 일본 다녀가지고 그 사람들 뭘 잘하고 뭘 하는 거, 배울 거 많다는 거 압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뭘 배워야 되느냐? 우리 일본을 갖다 뭉뚱그려가지고 얘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가 하면 발전된 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떨어진 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일본인들이냐.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식민지배에 사과를 합니다. 백발노인이. 우리가 참 잘못했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자. 이런 분들한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시골 중학교에 선생님이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한테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테크닉, 꼼꼼함 등등등 이런 걸 배워야 되지. 기껏 배우는 게 일본 우익 애들 어떤 애들인지 아십니까, 애들이? 조직원의 90%가 야쿠자들이에요. 평소에 나쁜 짓 하다가 말이죠. 자기 존재, 삶의 가치를 부여하려니까 갑자기 애국자로 도입해가지고 또 돌변해가지고 제복 차려입고 야스콘 신다가 참가하는데 그런 사람들 하는 얘기를 그런 사람들 하는 얘기를 이걸 갖다 놓고 배워놓고서 이걸 일본을 배우는 거다. 그게 바로 먹힐짓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배우는 게 일본 사람 사과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려는 거예요. 예? 제가 저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5,000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예? 그 5,000년 역사라고 그러는 게 뭐냐? 어저께의 합입니다. 그럼 가장 최근의 역사에는 어제로부터 우리가 뭘 배우느냐? 배우는 게 없어요. 일본 국민이요, 배웁니다. 도요다 4만 명 있습니다. 4만 명이 뭘 하냐? 매일 어저께 우리가 뭐 잘못했지? 그래서 1년에 300만 개의 아이디어가 나와요. 우리 4만 5천 명의 현대자동차 1년에 잘못한 게 문제점 발굴한 게 뭐 있냐? 없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의 배우는 방법을 배워라. 네네네. 이제 한 교수의 정론지 기고 이후로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이나 또 월간조선의 조갑재 씨나 또 자유시민연대의 신지호 씨나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못하던 친일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회에 소위 흔히 우위라고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런 친일적 성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친일적 성향이 아니다. 그거는 자성론이다. 우리한테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 우리 똑같은 잘못을 하지 말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잘못이야. 예를 들면은, 그거는, 지금이야 우리 국민정부 아닙니까? 옛날에 왕조지만은, 옛날에도 왕조가 잘못했지. 그러면 지금 상당한 잘못은 지금 노정권한테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어떤 게?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가.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게 어떤 부대든지, 조그만 부대에서도 지휘관이라고 하는 건 기풍진작이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 문화, 지휘관이 만듭니다. 이 대한민국의 문화, 지금 분위기, 노무현 대통령이 만드는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마지막
제 정리 발언을 한번 하시죠. 예, 지금 아주 요번 사건이 뭘 보여줬냐면 한국 우익들의 그 멘탈리티가 어느 지경까지 썩어 있는지를 아주 충격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거 잘못한 건 물론 있겠죠. 그래서 그 과거를 반성하는 게 뭐냐면 역사를 청산하는 작업입니다. 그것도 청산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먹힌 게 뭡니까? 먹힐 짓 한 사람들이 먹힐 짓을 했기 때문에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먹힐 짓 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까지 이 사회에서 주주, 내지는 굉장히 존경까지 받아왔던 이 사람들의 행적, 그걸 파헤쳐가지고 후세에게 가르쳐서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건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일본 우익들의 식민지배가 축복이니 이런 얘기하면서 그게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지향하는 미래가 도대체 어떤 미래인지 좀 끔찍하고요. 저를 보세요. 신지호라든지 이런 분들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정상국가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 정상국가라는 표현이 누가 사용하는 거냐면 일본 우익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일본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평화헌법이다라는 거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군대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외교력도 상당 부분 제한받고 이런 상태에서 일본이 옛날에 가졌던 것처럼 국가적, 그러니까 군사적, 경제력 또는 정치적인 강국이 되어야 된다는 요구를 할 때 이들이 바로 뭐라고 했냐 정상국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다만 과거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들은 과거와 같은 생각 그대로 갖고 소위 정상국가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벌어지는 현실이거든요. 그럼 우리로서는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게 우리의 국익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보수 우익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본은 그냥 그대로 정상국가가 되었으면 한다. 한마디로 우리 이 국익을 위해서 발언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발언한다는 겁니다. 우익이다라는 게 사실 국익을 중심으로 사유하는 사람들인데 하는 짓을 보면은 다 국익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동의하지 않지만, 듣는 분들이, 청취자들이. 네. 예. 시간상 여기서 대충.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이 식민지배가 축복이었다 하는 한승조 교수의 말은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의 역사를 짚어가면서 이러한 역사상에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하는 얘기지. 네. 그거 하나만 해서 한승조 교수가 식민지배를 축복이라고 했다. 이건 마타도어입니다. 이거는 아주 의도가 착함한 마타도어. 그분 훌륭한 분입니다. 전 그분 아주 이번에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얘기 시작할 수 없으니까 여기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할게요. 그건 무슨 논리냐면 이런 겁니다. 집에 지금 신청원이 들었거든요. 야, 다행이다, 감사해야 된다, 축복이다. 신청원 안 들었으면은 뭡니까? 유영철이 들어왔을 것이다. 이런 논리랑 똑같은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자 판단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소위 역사의 반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노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우리가 보는 미래, 또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역사, 만들어가야 할 역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열강들이 전부 부국 강경 정책을 채택을 하면서 식민지 쟁탈전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역시 1858년부터 문호를 개방하고 부국 강경 정책을 하고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그래서 이게 식민지 쟁탈전에 나서서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를 일본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 아시아에서 일본하고 러시아가 충돌해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일본이 러시아보다 힘이 약해서 러시아가 이겼다고 하면 한국은 일본에 접속된 게 아니라 러시아에 먹혔다. 그럼 러시아에 먹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냐? 1917년을 봐라. 수천만이 죽었다.
그 다음에 소수민족 분산정책에 의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아주 오지로, 추운 오지로 보냈다. 자, 이렇게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만일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텐데, 러시아에 점령됐으면은, 근데 한국이 갑자기 해방이 됐어. 왜? 미국이 일본에 원샷하면서 일본이 항복하니까 우리가 일본에 먹혔기 때문에 해방이 된 거지. 만일에 그때 러시아에 먹혔다고 하면은 일본이 항복해도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못합니다. 그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하는 얘기지. 네. 한 교수님을 네. 그렇게 막 매도할 일이 아닙니다. 네. 이 지금 지소장께서 하신 얘기에 뭐 할 말씀이 많으실 텐데. 아니, 먼저 지적할 것은 말이죠. 한승조 교수님의 기고문은 전문이 지금 인터넷에 떠들어 다니고 있고요. 이거 여기 가져왔어요. 그렇죠. 인터넷에서 뽑으신 것 같은데 그게 왜 국민한테 제시 안 된 게 아니라 국민들도 다 읽어보시고 판단하셔가지고 분노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사, 언론사에서 기사를 쓸 때도 설마 그거 안 읽어보고 썼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역사에서 가정을 해버리거든요.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러시아는 이미 1904년에 일본에 패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나죠. 반전 시위가 그냥, 반전 시위라는 것 때문에 그 제종이 전복이 돼버리는 그 정도로 취약한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이제 가정을 한다면 좀 그럴듯하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 주권을 넣고 일본과 계약을 맺었던 당사자는 누구냐? 미국이었습니다. 가스라테프트 조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듯하게 일본이 식민지를 안 했으면 미국이 식민지를 했을 것이다. 이건 참 그럴듯하게라도 느껴진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당시 미국도 있었습니다. 중국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러시아를 지목했느냐? 그건 바로 일본 우익들이 노일 전쟁의 승리의 추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광의 시간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 아시아인들이 갖고 있었던 서구에 대한 열등의식을 극복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해가지고 이건 서구에 대한 이건 아시아의 승리다. 일본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래서 일본이 아시아를 구원했다. 이런 소위 그 대동아 공영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게 일본 파시스트들의 생각인데 이런 맥락을 보지 못하고 한국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스꽝스럽거든요. 그다음에 그거를 지금 한승조 교수가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일본 우익들이 지금 신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볼 때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지 않았으면 러시아가 먹었을 것이다 라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럴듯한 가정이 있습니다. 뭐냐? 미국이 일본에다 원자폭탄을 터뜨리지 않았으면 말이죠. 항복을 늦게 했을 테고, 항복을 안 했을 테고, 그러면 전쟁이 본토로 확대됐을 테고, 오키나와에서 봤던 것처럼 그랬을 경우에는 일본인이 수천만 명이 아마 사망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고로 원자폭탄은 일본 국민의 축복이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저널 김근상입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오히려 천만다행이며 저주할 일이기보다는 도리어 축복이다. 일본인들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이다. 기억하실 겁니다. 고려대 전 명예 교수였던 한승조 씨가 일본의 우익 월간지 정론 4월호에 기고한 글의 일부입니다. 한 교수에 이어서 사회발전 시스템 연구소 소장이신 지만원 씨께서 친일 비판자는 좌익이라는 발언을 해서 한국 사회에 꽤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논란의 당사자를 모시고 이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발전 시스템 연구소의 지만원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천만다행이며 도리어 축복이다. 이 한승조 교수의 발언을 오늘 핵심 중점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이 지도자님께서 이 의견에 찬성하는 깊은 뜻을 한번 듣도록 하지요. 한승조 교수가 쓴 글은 짧은 기고문이 아니라 이 분량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 속에 요 한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논문 전체는 보지 않고 요 문장 하나만 딱 빼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장 전체를 봤을 때 이 글은 전혀 비난받아야 할 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걸 딱 띄워놓고 사람들한테 이게 좋은 얘기냐 나쁜 얘기냐 하면은 뭐 그런 미친 사람의 얘기가 있느냐, 아마 반응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 한 교수의 글을 가지고 글에다가 돌을 던지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전체는 보여주지 않고 일부분만, 아주 자극적인 글만 빼내서 국민들한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국제 정세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야, 국가 A가 국가 B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강제로 점령을 해가지고 욕을 보이고 고통을 줬다. 그 나라 좋은 나라냐 나쁜 나라냐. 이 세상에서 그 나라 좋다고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게 축복받아야 될 거냐, 당한 나라는 그게 축복이냐 아니냐. 그거 축복받은 거라고 얘기할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교수라고 하는 존경받는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뜻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당시에 이 한 교수는 당시의 상황. 그렇다면 이제 원자 폭탄이 아니라 앞으로 원자 복탄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자, 미국을 가정을 하는데 동네에 가서 그 비디오 하나를 빌려보십시오. 아미스타드라고 스페인 해적선의 이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1841년에 미국의 9대 대통령이 된 윌리엄 해리슨이 상원 의원일 때 그 해적선이 노예를 잡아가다가 막 일부는 먹을 게 없으니까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막 저 사슬을 묶어가지고 물에다 막 빠치고 이래요. 이거를 미국 해군이 그걸 잡아다가 이제 흑인을 감옥에 뒀는데 그 윌리엄 해리슨이라고 9대 대통령이 된 그 상원 의원일 때 변호사인데 왜 모든 human being은 created equally. 자, 모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동등한다. 왜 저 사람의 생명들은 너들 생명하고 달라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서 찢습니다. 헌장을. 그 참 굉장히 멋진, 야, 나도 세상에 태어나서 저런 연기 한번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감동적이에요. 이게 인권입니다. 또 1860년 왜 미국이 전쟁을 했습니까? 남북 간의 동족 산정을. 그럼 이 인권이라고, 흑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가치를 걸고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자, 이게 인권의 국가예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한국을 먹습니까? 네. 자,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 뭡니까? 가스라 테프트 얘기할게요.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 조건으로,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묵과해주는 조건으로 일본은 한국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만원 선생님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주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보라. 미국이 뭐라고 했는가? 조선을 보니까 저 나라는 100년이 가도 현대화된 법을 가질 수 없는 나라다. 현대화된 행정기구 가질 수 없다. 민주 안 된다. 일본이 좀 개방을 시켜라. 그래서 먹힐만 해서 먹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다라는 나라도 식민지를 가질 수 있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일본도 안 갖고 미국도 안 가졌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그냥 남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독립국가로도. 가정이다라는 것은 말이죠. 역사의 가정은 필요 없는 것이고. 필요 없는데 왜 자꾸 가정을 해요? 한다 하더라도 그럴듯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정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진중권 선생이 가스라 테프트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나도 그럼 하겠다 이래요. 자, 미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랬어요. 자, 한국을 보니까 말이야. 이게 세계 열강들은 다 과학화돼서 군함이 막 뜨고 뭐 하는데 한국이라고 그러는 건 덕수궁의 그 돌담 안에 경복궁의 돌담 안에 그 안에 앉아가지고 저끼리 뭐 노론소론하고, 문 닫고 말이지. 이는 모략 모함하고 귀양 보내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36년간을 과연 한국이 했다고 하면은 일본이 떠나간 뒤에
남겨놓았던 철로가 있었으며 도로가 있었으며 항만이 있었으며 발전소가 있었으며 큰 건물이 있었으며 알았습니다. 법률이 있었으며 알았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이게 행정이 지금 있었느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때로 우리 국권에 굉장히 중대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식민지화가 조선의 근대화에 큰 도움이 됐다 이 얘기인데 그럼 지소장께서는 제국주의도 굉장히 좋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도 올바른 식민주의가 있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여기에 네. 한승주 교수님의 글을 보면은 명문 한 구절이 있습니다. 네. 모든 역사적인 사건 속에는 100% 내납되지요. 그거는 개인을 지칭한 게 아니에요. 인격을 존중하세요. 인격을 존중하세요. 잠깐만요. 우리 이 문제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사실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피해 국가들도 또 어떤 경우에 일본의 그 양심적인 지식인까지도 과거 일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소장께서 갖고 계신 그런 여러 가지 견해는 일본의 극우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한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네. 정말로 말이죠. 예? 먹힐 짓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만원 박사님 같은 분이 옛날에도 계셨거든요. 을사오적이라고. 반면에 모두 다 먹힐 짓 하는 건 아닙니다. 지만원 박사님께서 소위 빈라덴과 비슷하다, 테러리스트다라고 했던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먹힐 짓 안 하셨습니다. 먹힐 짓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만원 씨 같은 분들, 한승조 씨 같은 분들, 을사오적들 이런 분들이 우리 민족은 안 돼. 따라서 일본 민족이 우리를 갖다가 다스려주는 것이야말로 행복이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먹힐 짓을 했던 겁니다. 조선민족이 먹힐 짓을 한 게 아니라 조선민족의 일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힐 짓을 하고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구를 한번 보시죠. 김구와 이승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승만은 뭘 했냐? 그때 당시에 국제적인 힘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애교에 주력하신 분이 이승만입니다. 김구는 뭐냐? 저쪽에 피해 가서 거기서 안중근이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 무기 줘가지고 저놈 가서 테러해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죽여가지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무력을 가지고 일본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은 애시당초 일본한테 내키질 않았습니다. 그건 큰 그림을 보고 저것이 예를 들어서 인도 깐디 보십시오. 저항하지 마라. 저항하면 더 당한다. 덜 당하려면은 저항하지 말고 우리가 때를 기다리자. 어느 거 혁명합니까? 그러니까 김구는 제가 볼 때는 빈라덴이에요. 글쎄. 네. 그래서 빈라덴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 내 생각도 존중이 돼야지. 저는 때려 죽여. 잠깐만. 네. 지금 문제는 또다시 원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소위 일본의 극우 세력과 지금 상당히 많은 같은 시각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본 사람들의 극우가 어떻게 네. 생각하는지 저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단지 저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내가 당했어. 내가 당했으면은 저는 물론 나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나를 압제를 줬으니까 나쁘지만 나한테는 그럼 잘못이 없느냐. 나한테 뭐가 잘못됐으며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뭘 배워야 되느냐. 지혜와 교훈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비난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좀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본 우익이 극우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며 관심도 없다. 이게 또 먹힐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우경화되는 상황에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안 가지면서. 일본 국가한테 우리가 내킵니까 지금? 잠깐만요.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이 테러리스트다라고 하면 이봉창 의사라든지 안중근 의사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빈라덴 같은 테러리스트가 되는데 그렇죠. 나쁜 것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다. 100% 좋은 것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다.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혼재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한테 지금 와서 왜 그때를 자꾸 따지느냐. 앞으로 일본하고 잘 살면 될 거 아니냐.
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왜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이 시점에서 부추기느냐.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 진 교수님 한번 아니,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적을 해야 될 게 이분들이 생각이 이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그 잘못된 저된 부당 전제 위에 서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민족은 한국민족은 조선민족은 자기 스스로는 자립할 능력이 없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한심하다라고 하면서 저는 거기 동의해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조선인들에 잠깐, 대해서 잠깐만요. 제가 제가 얘기 좀 말씀합시다. 들으시고. 예. 국민성 비하 발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좀 전에도 가스라테프트 조약이 뭡니까? 이건 지금 우리나라의 국권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케이. 일본, 너희들 한국 먹어라. 한국 사람들 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본에서는 오케이. 뭐라고 화답했겠습니까? 필리핀 사람 너희들 먹어라. 필리핀 우리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런 기본적인 전제. 이것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던 그들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이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민족성 비하 발언이 나옵니다. 그때만이 아니다. 지금도 그래요. 전 8군 사령관 위컴 대정의 한국인들은 들쥐 근성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갖다 그 들쥐로 만들어버리고 계십니다. 지만원 박사님께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국 민족은 안 된다라는 이런 사고방식들이 강하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 위에서 논증을 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서 두 개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칼을 들고 고기를 잡아먹는 국가가 있었는데 왜 우리는 비참하게 도마오이에 올려진 고기가 됐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반성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첫째, 그다음에 누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제가 이게 한국 사람이 이게 안 된다 하는 거는 이 비하 발언이 아니라 이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뭐 어쨌거나 마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칼을 들이대는 사람한테 잡수시하고 갖다 들이대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그게 우리 조정입니까? 조정이잖아요. 한국의 조정. 아, 한국의 조정이었습니까? 국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조정이었던 왕이 갖다 바친 겁니까? 어떻게 된? 그 사람들이 못하니까 잡아먹혔죠.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지소장님께서는 먹힐만 하니까 먹혔다. 먹힐만 하니까 먹혔죠. 제가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먹힐만 안 했으면 왜 먹혔어?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했던 게 서구 사람들도 1945년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걸 포기한 겁니다. 식민정책을. 그래서 1945년 이후에는 여러 이제 또 민족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 거고 자기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독립한 국가들이 뭐냐면 식민지 때가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겠죠. 그런 나라가 없는데 지금은 그런 주장을 누가 하느냐라는 겁니다. 네오나치만 합니다. 일본의 구구파만 합니다. 적어도 정신병원 밖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런 100년 전에 60년 전, 70년 전에 그 낡은 그래서 실제로 식민지를 운영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포기한 견해가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그것도 식민지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당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땐 이건 임상의학적인 대상이지 그 논의의 대상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 선생님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아십시오. 왜 정신병자라고 나를 뭡니까? 아니, 그러면은 한국 국민은 들쥐떼고 한국의 네티즌은 메뚜기떼고 한국 언론은 하이에나떼라고 말씀하신 지만원 박사님께서는 얼마나 인권을 존중하시는